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구매 대행을 하고 있고 온금사에서 셀러로 활동 중인 도두골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투트랙 채널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매 대행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여러분들은 구매 대행을 진행할 때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실까요? 보통은 이제 상품 소싱, 업로드 방법, 상품 소싱처 이런 것들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사실 구매 대행에서는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긴 좀 그렇지만 처음에 시작하실 때 그래도 잘 알아두셨으면 하는 게 오늘 제가 설명드릴 부가가치세 내용인데요. 이제 막 구매 대행을 준비하시거나 구매 대행을 시작하신 분들은 부가가치세를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시면 앞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운영하실 때 약 한 3년에서 5년 정도가 지나면 이게 스노우볼이 돼서 엄청나게 부담스럽거나 이제 나중에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처음에 시작하실 때부터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앞으로 사업을 할 때 있어서 조금 더 좋은 자양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매대행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구매대행이 아니라 그냥 부가가치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앞에 보시는 것처럼 한번 읽어보면 거래 단계별로 상품이나 용역에 새로 부과하는 가치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입니다. 구매대행 같은 경우에는 용역이죠. 구매대행은 매출 기준을 잡을 때 매출액이 아니라 서비스 수수료를 매출로 잡는데 그것은 우리의 용역에 대한 수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과하는 가치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이제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 물을 만들 때 원료를 사오고 물을 사오고 금형을 만들어서 이 틀을 찍고 조립을 하는 과정이 거쳐진 다음에 이 물을 1,100원에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이 물건에 대한 가치가 여러 단계를 거쳤을 때 부과된 가치가 1,000원이고 그 1,000원에 대해서 부가가치 세율인 10%를 더하면 1,100원에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0원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부과된 세금이다 해서 부가가치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간이가세자와 일반가세자로 나눠서 신고 납부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1년, 당해년도 1월부터 12월을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고 일반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1기, 2기로 나눠서 신고 납부를 하는데 1기인 1월부터 6월을 다음 25일, 당해년도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고 2기인 7월부터 12월은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합니다. 이때 간이가세자의 경우에는 연 4,800만원 이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를 하고 4,800만원 이상은 1.5%부터 해서 각 업종별로 요율을 다르게 납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구매대행 같은 경우에는 간이가세자가 유리한지 일반가세자가 유리한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보통은 사업을 처음에 시작하실 땐 간이가세자로 시작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매출액은 좀 늦게 나오지만 매입이 엄청 많다. 그럴 경우엔 매입 세금을 환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럴 땐 일반과세자로 신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구매대행 같은 경우에는 매입할 게 없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매출도 없거니와 매입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간이과세자로 신청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후에 설명을 드릴 거지만 구매대행은 순이익이 그대로 매출액이기 때문에 사실 연 4,800을 넘는다는 건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연 4,800만 원을 넘긴다는 건 조금 힘들거나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제 나중에 한 2년 차가 되고 3년 차가 됐을 때는 이 4,800만 원이 넘고 간이가세자 기준을 충족하실 수 있겠지만 막 시작하신 분들은 4,8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부담되지 않기 때문에 간이가세자로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밑에 제가 만들어 놓은 표를 보시면 부가가치세는 일반가세자 기준으로 1, 4, 7, 10월에 납부를 진행을 하고 간이가세자의 경우에는 1월 달에 납부를 하는데 이 기간을 참고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놓치지 않으셔야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부가가치세가 이제 회계상 재무제표에 어디에 포함되는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부가가치세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서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이 항목이 어려울 수 있는데 간단하게 생각해서 용돈기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매출액이 우리가 내야 될 세금이다.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 이게 이제 비용인데, 판매비와 관리비와 이제 여기 있는 매출 원가, 이 부분이 우리가 받아야 될,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야 될 세금이기 때문에 부채 항목인 부가세 예수금이 내야 될 세금, 그리고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나 매출 원가에서 받을 수 있는, 받아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자산에 있는 부가세 대급금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으니까 구매대행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다시 알아볼게요. 일단 우리가 해외 구매 대행에서 진행을 하는 해외 직구 대행 업종은 구매자의 명의로 구매를 대리하여 구매자에게 전달한 뒤 수수료를 받는 업종, 이 수수료가 바로 구매 대행의 매출액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구매자가 인터넷에서 우리 쇼핑몰에서 구매를 해주면 우리 구매 대행 업자가 해외에 있는 쇼핑몰에서 구매를 해서 전달해주는 이 용역 수수료가 구매 대행 매출인 거예요. 그러면 구매 대행에서 요건이 있는데 이 요건을 다 충족하셔야지만 이 수수료가 구매 대행 업자 매출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요건을 충족을 하지 못하면 수수료가 매출액이 아니라 판매 금액이 전부 다 매출액으로 잡힐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수수료는 우리가 판매하고 난 총 이익이 수수료가 되는데 100만원짜리를 팔았을 때 우리가 남기는 수수료가 10만원이다. 그러면 구매 대행 업자는 10만원에 대한 10%인 만원만 부가세를 납부를 하면 되는데, 이 요건이 충족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에 대한 10%인 10만원을 납부를 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매 대행 업자 요건인 구매자 명의로 통관이 되며 구매자행의 직배송이 될 것, 그리고 보관 장소가 없어야 되고 재고를 보유하지 않아야 되고 해외 구매 대행임을 명시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구매 대행 수수료를 산출하고 산출 근거 및 증빙을 보관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 4번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 내용인데, 국세청에서 구매 대행 매출 내역에 대한 소명을 하라고 자료가 공문이 날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산출 근거 및 증빙을 보관하지 않았다면, 부가세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청나게 큰 스노우볼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 내용을 확인하시고 구매 대행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매출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구매 대행 업자는 매출이 곧 수수료가 매출인데, 이 수수료는 판매 금액,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판매 금액에서 해외에서 구매하는 매입 금액을 빼고 배송비 등 이제 배송에 들어가는 뭐 박스라던가 포장 보안이라던가 이런 비용을 뺀 금액이 매출 수수료가 됩니다. 이때 판매 금액은 마켓 판매 금액과 마켓 배송비를 더하셔서 해야 되는데, 이때 마켓에서 부과하는 마켓 판매 수수료는 차감을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매입 세금 계산서가 발행되기 때문에 매입 세금 계산서가 발행되는 건에 대해서는 매입 부가세가 환급이 됩니다. 근데 이 매입 부가세가 환급이 되는데 매출에서 빼버리면 이중으로 환급을 받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판매 수수료는 차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매입 금액은 카드 결제 금액을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배송비도 마찬가지로 배송비와 기타 부대 비용을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단 여기서 배송 대행지마다 다른데, 어떤 배송 대행지는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혹은 과세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배송비도 빼면 안 됩니다. 왜냐면 앞서 말씀 판매 수수료와 마찬가지로 세금 계산서가 발행되는 건에 대해서는 매입 세금을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배송비를 차감해 주시면 안 돼요. 이 내용은 지금은 이해를 하기 힘드실 수도 있는데, 제가 뒤에서 예시를 들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 해외 구매 대행업과 위탁 병행 수익과 부가세가 어떤 차이가 있을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해외 구매 대행업은 매출이 판매 금액에서 매입 금액 배송비를 뺀 수수료가 매출이고, 위탁 병행 수익 같은 경우에는 판매 금액 전체가 매출로 잡힙니다. 그래서 100만원 중에 이 금액을 다 빼고 나니까 10만원이 남는다. 그러면 구매 대행은 10만원이 매출액이고, 위탁 병행 수입은 판매 금액이 100만원이다 라고 하면 100만원이 전부 다 매출액입니다. 그리고 그 금액에 대해서 10% 세율이 잡히는데, 만약에 그러면 위탁 병행 수입이 세금을 많이 내는 게 아니냐 싶기도 한데,
해외 구매 대행에서 매출액에서 빼준 금액은 매입에서 공제를 할 수 없어요. 매입 세금에서 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위탁 병행 수입은 매입에서 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또 이해가 가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것도 제가 예시를 드리면서 예시에서 숫자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숫자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해외 구매 대행은 판매 금액 10만 원에 대해서 매입 금액 8만 원을 제외한 2만 원이 부가세 과세 금액이다. 그래서 2만 원에 대한 10%인 2,000원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원래 이게 이제 보면은 보통 2만 원이 수수료다 하면은 뭐 1,818원 뭐 이렇게 되는데, 제가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2,000원이 부가세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탁 병행수익 같은 경우에는 판매 금액이 10만 원이고 매입 금액이 8만 원이다. 그러면 이익이 2만 원인데 이 2만 원이 아니라 판매 금액이 10만 원인 거에 대해서 부가세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부가세 만 원을 납부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 해외 구매 대행은 2,000원을 납부를 하고 위탁 병행 수입은 만 원을 납부를 하는데, 그럼 이거 8,000원이나 손해 보는 거 아닐까 싶긴 한데, 이때 위탁 병행 수입은 매입 금액 8만 원에 대해서 8,000원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출 부가가치세 만 원에서 매입 부가가치세 8,000원을 빼면 결과적으로 2,000원을 납부를 하게 된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 해외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판매된 금액은 전자세금계산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국세청에서 다 전산상으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매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세청이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해외에서 결제된 금액이고 해외에서 배송된 금액이기 때문에 매입 금액과 배송비를 국세청에서 추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위탁 병행 수익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다 국내에서 정규 증빙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출 금액과 매입 금액을 전부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출세금 그리고 매입세금을 정확하게 매겨서 매출세금 만원 그리고 매입세금 8만원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걸 다 제외하고 매출세금 만원 그리고 매입세금 8,000원이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상계를 해서 2,000원에 대해서 세금을 매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해외 구매 대행은 매입 세금과 매입 배송료에 대한 세금이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차감을 하고 매출액에 대한 수수료만 과세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시를 들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케이스 1은 배송비를 차감할 때, 케이스 2는 배송비를 차감하지 않고 세금 계산서를 받을 때인데, 먼저 배송비를 차감할 때는 판매 금액 110만원과 매입 금액 66만원 그리고 배송비 22,000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판매 금액에서 매입 금액과 배송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이제 부가세를 포함하면 41만 8천원인데, 부가세를 이제 나눠주면 38만원과 3만 8천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이제 납부할 부가세가 3만 8천원인 거죠. 그리고 매입 금액인 판매 수수료를 이제 매입 세금이기 때문에 매출 세금에서 빼줘야 되는데, 이때 매출 세금에서 매입 세금을 뺀 2만 6천원을 우리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러면 배송비를 매출에서 빼줘야 되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38만원이고 매입 금액이 12만원, 그래서 총 납부해야 되는 금액이 2만 6천원이 나옵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이제 배송비를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받기 때문에 빼지 않아도 되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판매 금액 110만원 그리고 매입 금액 66만원 했더니 매출 금액이 44만원이 나오고, 이제 부가세를 나누면 40만원과 44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판매 수수료 13만 2천원, 그 다음에 배송비 2만 2천원인데, 이때 판매 수수료는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되는 과세 금액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케이스 1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2만원과 12,000원으로 나뉘게 되는데, 배송비 같은 경우에는 영세율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되는데, 이 영세율 세금 계산서는 부가세가 0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2,000원에 대해서 전액 비용 처리가 되고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입 금액에 그대로 잡히게 되고, 매입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12,000원이 되고, 그래서 차감하면 28,000원을 납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차이 금액이 매출 금액에서 배송비를 차감하면 부가세를 26,000원을 납부를 하는데, 만약에 배송비를 차감하지 않고 비용 처리를 하게 되면 28,000원을 납부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거 배송비를 계산서를 받는 경우 2,000원이 더 손해 아니냐, 왜 돈을 더 납부를 해야 되냐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돈을 더 납부를 하게 된 경우가 아니고, 부가세에서는 납부를 하지만 우리가 차후 있어서 5월 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 비용 처리를 한 2,000원에 대해서 차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나중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할 때 제가 아주 간단하게 표현을 한 건데,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금액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이제 경비죠. 이 경비를 차감한 영업의 손익, 손실과 이제 이익이 나옵니다. 이때 지금 이 옆에 제가 아주 간단하게 표시해 놓은 걸 보면 매출액 38만원에서 판매비와 관리비인 12만원, 앞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에 있는 숫자를 그대로 가져온 건데요. 38만원에서 12만원을 차감한 26만원이 제 영업이익이 되고, 이 26만원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과세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케이스 2, 배송비를 이제 차감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죠. 40만원에서 14만 2천원을 뺐더니 25만 8천원. 아까 더 납부를 했던 2천원은 종합소득세에서 2천원을 차감하게 된 금액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 26만원과 이 25만 8천원이 과세 금액이 되는데, 그러면 부가가치세로 내는 게 낫냐, 종합소득세로 내는 게 낫냐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어떤 게 더 유리하냐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종합소득세율을 보시면 부가세는 10%를 납부를 하지만 종합소득세는 제가 1200만원 이하로 벌지 않으면, 1200만원 이상의 매출을 나타내면 15%부터 45%까지 납부를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시면 부가세 2,000원을 덜 내는 것보다 나중에 종합소득세에서 줄여서 15%에서 45%를 덜 내는 게 이득이 될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마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한 번에 이해가 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아무래도 숫자를 가지고 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설명드린 내용은 여러분들이 오늘 한 번 더 들으시고 조금 더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배송비를 차감한 것과 차감하지 않았을 경우에 부가세를 납부하는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나중에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를 넘어서 소득세를 납부를 할 때 그 2,000원에 대해서, 그 차이 금액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 납부를 하니 크게 차이 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손해보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다만 세율 구간이 달라지거나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케이스 세 번째는 위탁과 병행수입에 대한 내용인데요. 위탁과 병행수입은 보통 국내에서 정규 증빙, 세금계산서라던가 카드, 아니면 현금영수증이 전부 다 반영이 된 금액이기 때문에 모든 게 전산상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같이 온라인 셀러가 아니고 오프라인에서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종이로 된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아니면 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상에 뜨지 않을 수 있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들은 보통 구매대행을 준비하실 텐데요. 구매대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혹은 병행수입과 위탁을 이제 온라인에서 하시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온라인 상에 다 뜨게 되는 비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가가치세는 구매대행업자들한테는 약간 부담이 되고 어려운 내용일 수 있지만, 위탁과 병행수입을 하는 분들은 아주 간단하게 신고 납부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 소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구매대행 요건에서 매입 증빙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게 이 부가가치세 소명에서 엄청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마켓에서 판매한 매출 총액으로 매출액을 집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켓에서 매달 1,000만원씩 판매가 되어서 총 1억 2천, 1년에 1억 2천이 판매가 돼서 국세청에는 너희들한테 너희 1억 2천만 원이 매출액이 아니냐, 그러면 간이가세자가 아니다, 그리고 너희가 신고한 내용이랑 다르다, 납부 더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날아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구매대행업자는 매출에서 모든 비용을 다 뺀 수수료가 매출이다 라는 걸 소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니야, 우리는 1억 2천이 마켓에서 판매가 되었지만 나는 구매대행업자야, 그렇기 때문에 매입금액과 배송비를 뺀 한 2천만 원이 나의 매출이야, 그렇기 때문에 난 간이가세자고 나는 2천만 원에 대해서만 납부를 해야 되는데 너희 4,800만 원 이하는 부가세 면제라고 했잖아, 나는 구매대행업자고 수수료가 매출이기 때문에 나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돼 라고 소명을 하면 국세청에서 우리가 집계한 자료랑 다르다, 그러면 네가 그렇게 산출한 근거를 달라, 소명 자료를 제출을 해라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이 매입 내역, 이체증, 배송비 내역을 다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않은 분들은 국세청에서 부가세를 신고할 때마다 소명을 하라고 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매대행을 3년에서 5년, 보통 한 5년 안에 한 번씩은 이렇게 소명을 해야 되는데, 구매대행을 3년 동안, 5년 동안 하다 보면 판매가 계속 됐다는 가정하에 많은 내역을 소명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분들은 3년치 매입 내역을 정리를 하고 3년치 이체증을 정리를 하고 3년치 배송 내역을 정리를 한다는 건 사실상 힘들거나 불가능한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게 소명이 되지 않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억 2천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1억 2천에 대한 세금만 내야 되냐? 아니에요. 이 세금을 늦게 낸 대한 가산세도 내야 됩니다. 그러면 뭔가 사업에 대한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는 아주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왜냐면 1억 2천에 대한 세금은 1,200만 원인데 거기 1,200만 원의 가산세를 내야 되고,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내왔던 건 2천만 원에 대한 10%. 근데 그것도 간이가세제라서 내지 않았어요. 난 한 번도 낸 적이 없는데 갑자기 1,200만 원 플러스 알파를 내야 된다. 굉장히 힘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구매대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처음부터 준비를 많이 하시고 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소명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이런 게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온꿈사 카페에 가입하시면 온꿈사의 폴텐님께서 부가가치세 일일 장부를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아주 소중한 자료예요.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 주문 플랫폼에서 주문 일자, 국내 주문 번호, 업체 상품 코드, 품목, 옵션, 수량, 구매자, 연락처, 개인 통관 번호, 상품 결제 금액, 송금 일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언제 어떤 상품을 어떤 마켓에서 팔았고 그 주문 건이 어떤 건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소싱처에서 주문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카드로 결제를 했는지까지 다 추적을 할 수 있게 기록으로 남겨놓을 수 있는 엑셀 파일을 공유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배송 대행지를 이용을 했는지, 어떤 택배사로 어떤 운송장 번호로 배송이 되었는지, 그리고 배송비가 얼마나 나왔는지까지 전부 다 정리를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 내용을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3년, 5년 동안 정리를 해주셨다면 국세청에 소명하기가 아주 수월하겠죠. 이 자료를 다 주고 그 다음에 주문 내역을 다 엑셀로 다운받아서 주고 하면 국세청에서 모든 내역을 다 소명하라고 하진 않아요. 이 내용을 보고 이 업체가 정리를 잘 하고 있었구나. 그러면 이 중에서 특별히 금액이 크거나 아니면 의심이 가거나 하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소명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국세청에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문 번호나 해외 주문 번호나 이런 게 정리가 잘 되어 있으면 당연히 추적하기가 너무 쉽겠죠. 다시 소명을 하기도 너무 쉽고.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 내용을 정리를 하시면 더 좋은 게 어떤 거냐면, 제가 이 폴텐님께서 공유를 해주신 내용을 약간 수정을 했는데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자료도, 신고를 할 금액도 정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부가가치세 매출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지금 이 숫자는 제가 임의로 넣은 값인데, 자, 이 상품 결제 금액과 고객 결제 배송비, 이게 이제 마켓에서 판매된 금액과 마켓에서 결제된 배송비인데요. 이 금액을 더하고 우리가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을 뺀 다음에 배송비를 뺀 금액이 부가가치세 매출액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매출액이 되고, 이 금액에서 이제 부가가치세랑 공급가액이라고 하죠. 부가가치세랑 공급가액을 분리를 해주시면 돼요. 분리를 해주시면, 자, 이 38만 원이 부가가치세 매출액이 되는 거고, 이 38만 원에 대한 10%인 38,000원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번이 이제 1월 1일 날 시작을 했다. 그럼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쭉 정리를 하신 다음에 1기 신고를 하시면 되고, 간이가세자의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쭉 정리를 하신 다음에 지금 여기 부가가치세 매출 금액에 대해서 쭉 1월부터 12월까지 합산을 하시면 매출 금액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할 때 머리가 아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정리를 제대로 안 하고 이게 습관이 들지 않으면 한 번에 몰아서 정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구매대행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실 때 너무 어렵다,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자료를 정리를 하기 힘들고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도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뭐 세무사 기장 대행을 맡긴다던가 신고 대행을 맡기게 되겠지만 구매 대행을 막 시작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약간 영세할 수 있고 이 신고할 건수가 너무 적어서 직접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런 내용을 정리를 잘 하신다면 부가가치세가 결코 어렵거나 뭐 신고를 하는 게 힘들거나 하진 않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는 온꿈사 카페에 들어가셔서 뭐 부가가치세 1일 장부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쉽게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온꿈사 카페에 방문하시고 가입하신 다음에 다운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구매대행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구매대행 부가가치세가 사실 알아본다면 정말 어렵고 또 하기 싫을 수도 있고 중요하다고는 생각되지만 접근하기 싫은 내용일 수 있지만 처음부터 잘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이제부터라도 잘 준비하시면 앞으로 사업을 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잘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힘들다면 제가 지금 현재 일본 구매대행 컨설팅을 진행하려고 계획 중인데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를 확인하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상품 소싱이나 뭐 CS 이런 등등 구매대행에서 어려운 내용들을 전부 다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긴 영상, 어려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둑골이었습니다.